예, 마케팅 원론 25분짜리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뭐 정보를 많이 전달하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는 게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 또 동영상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 PPT에서 이제 설명을 하던 마지막이 뭐냐면, 요새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수제품 중에 일부 뭐 3억 원짜리 뭐 다이아가 달린 한복 이런 거나 뭐 한참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명품 중에 보면 보통 여성 옷도 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백화점에 가서 명품 중에 좀 살라면 몇 장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2장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만 그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비스나 제품이 다 공급 초과죠. 공급 초과라서 공급 초과되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만 골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마케팅이 필요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죠. 그냥 만들면 팔 때는 마케팅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욕구가 뭐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찾은 게 이제 마케팅이 필요해진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하나의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 없고 1960년도만 해도 생산을 하면 된다 이랬을 때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박사과정 수업하는데 교수님이 얘기할 때 1960년대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 주로 생산만 하면 되는데,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공급이 초과하니까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고객 만족이 뭐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환불도 해주고 다 해라. 미국의 아주 유명한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뭐 유명한 얘기죠. 자기네 팔지 않은 것도 환불해준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아주 화려한 것들만 파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뭐 타이어를 갖고 와서 바꿔달라는 데서 바꿔줬다. 고객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제가 우리나라의 뭐 백화점에 자문교수를 할 때인데, 사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원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신 먹다가, 교수님,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때 뭐 신문사에다 전화하고 글이나 한번 쓰겠다니 까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고 글을 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님실에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식사를 나가셨대요. 비서한테 저는 누군데 무슨 신문을 보라고 그랬더니 사장님께 보여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얼마 지나서 그 백화점 가니까 그냥 온갖 벽에다가 그냥 제가 쓴 글 고객 만족이라고 붙여놨어요. 고객. 그 이후로는 지금 고객 만족.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원하는 걸 안 해줬는데, 지금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라. 이게 이제 고객 만족의 커스터머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고객 관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케팅 지향성이 이제 고객이죠. 거의 마케팅 지향성이 고객이고, 요즘 조금 고객과 관계를 해서 깊이, 그러니까 장기 관계를 유지하게 해라. 사회적 지향성, 사회가 원하는 거 해라. 요게 지금 패러다임이 변한 것인데, 요새는 어딨냐? 관계 지향에서 사회적 지향이 약간 있죠. 사회적 지향을 많이 할 수는 없고, 사회적 지향을 많이 하는 거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물론 뭐 교부생명도 보면 거기 보험 아주머니들한테 뭐 많은 걸 도와주고, 태평양 화장품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일정이고 수익이 남은 것 중에 하고 있죠. 같은 있고, 예전에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다. 생산 지향이라는 건 물건이 없으니까 만들면 팔린다. 생산만 한다. 그 다음에 제품 지향은 뭡니까? 품질만 좀 올려라. 품질을 좀 올리면 된다. 품질이 떨어지면 잘 안 되죠. 요새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도자기라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국도자기를 사시면 깨지면 평생 바꿔주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막 반대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자. 도자기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품질에 자신감. 안 깨진다는 얘기죠. 안 깨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품을 품질을 없겠다. 판매 지향은 그냥 광고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데 환불을 잘 안 해줘. 이런 게 이제 판매 지향성이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주로 판매만 해놓고는 환불을 잘 안 해줬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마케팅 지향이라는 건 판매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환불도 해주고, 뭐 만족도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관계는 점점 더 이 관계 지향성이 되면서 생긴 게 이제 적립금이고 고객 적립금이고 카드죠. 우리 학생들 다 있죠. 카드 여러 개씩 있죠. 무슨 뭐 준호에 가서 머리 깎으면 적립금 얼마고, 저도
어디 삼성교회 있는데 매장 가면은 뭐 12,000원 내고 제가 카트를 하면 맨날 10%씩 넣어주겠는데 넣어준다리고 뭐 관계 지향성이죠. 관계. 요새 제일 많고 그 사회적 지향성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실제가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친구가 무슨 유업의 회장인데 가끔 보면 뭐 태풍이 나고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 유업이 뭐 2억 원어치 물건을 줬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런 일을 자주 할 수는 없죠. 회사라는 게 일단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 지향성이 있고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케팅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들인데 의사결정을 하고 교환을 하고 만족을 하고 충성도 하고 수요. 고려사항이라는 컨시더레이션 포인트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의사결정이란 뭐냐?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 건지 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의 몇 개를 골라서 그걸 결정하는 걸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항상 경영이라는 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죠. 그걸 이제 말로서 하는 게 있고 수학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소비자 행동, 뭐 고객 조직 행동, 오거나이제이션 비헤이비어,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자 행동이나 조직 행동이 똑같은 거죠. 뭐 심리학을 갖다가 경영학에 들여서 종업원한테 한 게 조직 행동이고 소비자한테 한 게 소비자 행동이고 그게 이제 말로 하는 거고 계량 경영학, 뭐 경영수학 이게 이제 수학으로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께 교환을 해주는 과정, 교환을 해주는 과정이 있죠. 제가 홈쇼핑 업체 자문교수를 한번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고객들이 약간 나쁜 고객들도 있습니다. 항상 뭐 고객 만족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홈쇼핑 업체에서 물건을 어떤 사람이 120번인가 샀는데 118번을 환불을 해달랍니다. 118번. 하도 해달라니까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양복을 또 주문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직원들이 가서는 양복을 입혀준 거예요. 입혀주고 했더니 뭐 그러고 나서는 반품 소리를 안 하고 홈쇼핑 활동에 약간 악덕 소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악덕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제조업물 책임법이라 했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나 소비업 유통업체가 다 책임을 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느 홈쇼핑에 제가 자문교사인데 이게 헤어 드라이어 머리 이렇게 뭐 하고 나서 말리는 거 있잖아요. 헤어 드라이어를 팔았어요. 어떤 남자가 샀대요. 그래 이 사람이 목욕하고 나왔고 자기 다리 있는 데다가 그걸 헤어 드라이어를 하다가 다리가 뭐 불에 뜨거워하고 상처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홈쇼핑 업체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헤어 드라이어를 다리에다 대고 했더니 상처가 났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돈도 보상을 해라. 300만 원인가 보상을 해라. 그 기업체가 아니 왜 헤어 드라이어를 다리에다 대냐 머리에다 대는 거지. 근데 당신들이 그런 걸 쓰지 않았다. 그래서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기업체가 이제 어느 정도 환불도 해주고 돈도 물어줬는데 피해 보상도 그런 소비자들이 일부 있죠. 일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소비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나쁜 의향을 가지지 않죠.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라는 걸 제일 먼저 시행을 했죠. 그게 뭡니까?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199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이 되기 전에요.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뭐 그날이나 며칠 동안인가 뭐서 그 물건보다 싸게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주위에서 사면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값에 바꿔준다. 12,000원에 이걸 샀는데 다른 데 가서 11,000원이다 그러면 11,000원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실제로 그렇게 와서 최저가 보상제에서 환불을 받아간 사람은 거의 없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광고 효과죠. 이 업체가 이마트가 제일 싸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의식죠. 그게 이제 광고 효과였죠. 교환이라는 건 소비자 원하면 교환을 해줘야 되죠. 고객 만족이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나중에 이제 마케팅 원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케팅 원론이란 프린시플스 마케팅이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문제는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고객 만족이 나오는데 소비자 행동 가면 나오는데 고객 만족이 뭐냐?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만족이고 기대하고 있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불만족이다. 그게 고객 만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실제 상황과의 비교.
그냥 고객 충성도, 고객 커스터머 로열티라는 건 고객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정도. 고객이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안 사는 경우도. 저는 마케팅 논문도 수십 개, 영어로 수십 개도 쓰고 뭐 그랬지만 실제 마케팅에는 이렇게 뭐 기업체는 자문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물건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사는 적도 없고 제가 1년에 물건을 사는 거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소주 빨간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책 교보문고 가서 가끔 사는 거, 그 다음에는 가끔 이마트에 가서 양말이나 뭐 이런 것 좀 사는 거. 나머지는 없죠. 모자 사고 나머지는 없고, 나머지는 저는 전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요새는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 밥 사주는 데 많이 썼고, 그냥 부자 키우기 위해서 하는 데만 썼고 나머지는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물건을 여러 가지 고르는 것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술은 하나만 먹습니다. 소주 빨간 거. 근데 밥 먹으러 가면 뭐 어느 날 어디는 소갈비 먹고 어디는 양장피 먹고 어디는 짜장면 먹었는데 그거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자꾸 바꿔가면서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브랜드의 충성도보다는 그 제품에 대해서 성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일리 로열한 커스터머, 저 같은 경우도 있고, 특정 브랜드나 특정 점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고, 중간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마케팅 원론은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읽어보시고, 오프라인 수업도 해보시고,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질문도 많이 던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인턴이나 알바를 해보시면 느끼게 될 겁니다. 수입, 수요, 고객관계, 뭐, 이래서 차별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표적 시장과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차별화, 기술 및 지식.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적 시장이란 타깃 마켓이라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 그 고객. 자동차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 10가지 종류가 승용차 중에 한 10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에쿠스가 있고 제너시스가 있고 그랜저가 있고 소나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랜저라는 게 타깃이 누구였냐면 좀 수입이 높은데 오너 드라이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오너 드라이버인 경우, 기사가 없는 경우. 기사가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에쿠스를 타죠. 기사가 없이 오너 드라이버를 자기가 하는 모는 사람들에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랜저라는 겁니다. 조금 좋은 차는 원하는데 자기가 몰고 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스포츠카는 뭡니까? 아주 젊은 20, 30대들이 타는 스포츠카는 표적 시장이 20, 30대죠. 스포츠카는 2인석이 많습니다. 4명이 탈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스포츠카는 함부로 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 미국에는 스포츠카를 왼쪽에 남자 드라이버가 문을 잠그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여학생이 남자하고 둘이 자동차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학생들한테 타지 말라 했더니 학생들이 웃고 막 그러는데, 스포츠카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밴은 다르고, 이게 타깃이 다르답니다. 타깃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냐면, 타깃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물건을 파는 것. 제가 명품 업체들 자문도 숱하게 했고, VIP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제가 만들었고, 부자학도 제가 만들었고, VIP 마케팅 책도 내가 썼고, 근데 그 명품을 누가 사느냐, 그래요, 사람들이요. 실제 명품은 누가 삽니까? 명품은 부유층들이 사는 게 아니고, 부유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실제는. 물론 부유층이 되는 사람, 물질이 좀 남는 사람들도 명품 사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팔리지도 않고 잘.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홍콩이나 뭐 뉴욕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파리 같은 데 가끔 사는데 그렇게 미국도 부유층은 물건을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한번 사면 오래 쓰죠. 근데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이 뭐 20, 30대 오피스 걸드 직장 다니면서 돈을 좀 자주 벌거나 30, 40대 아주머니들인데 조금 그런 거에 해픈 아주머니들이 많이 삽니다. 실제는 대중지향적인 명품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뭐 한 달에 월급이 5, 600만 원이고 6, 700만 원인데 내 친구는 뭐 3천만 원이다. 그 걔는 명품을 사는 것 같더라. 2천만 원짜리. 나도 그걸 사고 싶은데 힘드니까 카드로 긁어서 사는다며. 그러니까 그걸 사고 싶은데 힘드니까
사고 싶은데 그 대신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2천만 원에 팔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랑 800만 원에 내면 불티나게 나옵니다. 30억짜리 다이아를 박은 한복이 하나 있는데요. 30억짜리가 팔리는 게 아니고 그 30억짜리를 걸어 놓으면 그것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나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 한 3천만 원짜리가 나면 불티나게 팔리죠, 실제가. 그러니까 모방 심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을 비슷한 거라는 걸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의 수법 중에 하나죠. 차별화라는 건 뭐냐? 디퍼런시에이션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은 어떤 결정만 합니까, 소비자가? 가격밖에 안 보이죠. 학생들, 똑같은 짜장면을 팔아요. 우리나라에 서울 시내 중국집이 있는데 100군데가 똑같은 걸 판다래. 맛이 똑같아, 똑같은 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고릅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냐? 우리 집에서 가깝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디가 싸냐? 어디는 2,500원인데 어디는 4,000원이에요. 어느 걸 고릅니까? 2,500원. 동일한 물건일 때는 가격밖에 결정권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위치도 멀면 잘 안 가겠지만, 뭐, 멀어도 이제 멀리 가면 가죠. 싸면은. 근데 물건이 다르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3,000원짜리 짜장면이 있는데 저쪽에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양도 많고 맛이 있는데 2,500원이야. 그럼 뭐 불티나죠. 아니면 양도 있고 달러 3,500원인데도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 있는데 물건이 달라지면 급이 다르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물건이 동일할 때만 가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다르게 만들고 나면 가격보다는 그 물건의 성향이나 물건의 성격이 디퍼런시에이션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물론 마이클 포터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경쟁에는 세 가지 있다. 하나는 가격을 싸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르게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초점에 맞추는 거. 근데 가격을 싼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물건이 달라요. 이게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 수업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What's new? So what? 미국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새롭고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입니다. 뭐가 새로우냐? What's different? What's new?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것만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에 가면은 뭐 보이는 게 똑같고 백화점 가서 롯데백화점 가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제품이 한 60만 개인가 80만 개가 있다는 명동 롯데백화점 가서 쭉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이 1분에 뭐 수천 개를 눈에 쏘면 됩니다. 쫙 하다가 거기서 눈에 띄는 건 특별한 것만 띄죠. 특별한 것만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제가 부작을 만들고 부작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하나 냈어요. 그거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벤츠와 감자탕이라는 소설책을 냈는데 책이 나오고 광고도 안 하면서 저는 소설책 처음 썼고 경영학과 교수가 소설책을 쓴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다가 지금 잘 안 쓰고 요새 부작 원로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하면 이제 소설책을 쓰려는데 그때 벤츠와 감자탕이라고 했더니 방송국에서 몇 번 올라와서 가서 인터뷰하는데 왜 벤츠와 감자탕이냐? 이게 부자와 빈자를 비교한 거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성북동에 살아보니까 맨날 보이는 게 벤츠만 보이고 하월곡동에 그 전에 살았더니 그건 집에 보니까 맨 감자탕만 보이더라. 감자탕에. 그래서 벤츠와 감자탕이라고 적다. 이렇게 거기는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막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좀 특이하시네요. 특이해서 그래서 그 책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다음 광고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차별화라는 거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걸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것. 물론 차별화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차별화를 해서 성공한 것 중에 하나죠. 실패한 거는 이제 반팔 양복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코카인인데 1800년대에 뭐 의사가 만들었다는데 마약성이 있고 먹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바카스도 막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난다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간의 마약성인데 허용이 가능한
근데 코카콜라는 예전에 마약성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 마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코카콜라가 얼마나 독하냐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다치고 막 피가 흐르잖아요. 경찰관이 뭘로 닦는지 압니까? 도로 바닥에다 코카콜라 쫙 뿌려요. 그럼 깨끗해져요. 그렇게 독한 겁니다. 코카콜라가. 그런데 아주 맛이 독특하죠. 독특하고. 그걸 차별화 포인트죠. 그건 성공을 했고 다른 음료수에 비해서 마운틴 듀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운틴 듀라는데 그것도 맛이 조금 다르죠. 좀 노랗고 뭐 좀 다르고. 근데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하고 콜라가 그런 게 좀 다른 게입니다. 반팔 양복은 모 백화점이 이제 출시됐다가 망했는데 잘 안 됐는데 차별화를 한 건데 그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 지하철 타서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에는 뭐 긴팔도 상관없는데 여름에 긴팔 이렇게 하니까 덥더래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면 어떨까? 그 반을 잘라가지고 양한 거야. 그래서 한번 TV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건 양복이 아닌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차별화를 했다고 해서 성공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화를 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마케팅 교수로 히트를 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게 뭐 VIP 마케팅도 히트를 쳤고 그거는 기업체들이 많이 알고 부자학도 그랬죠. VIP 마케팅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 이제 부자학은 어떻게 했느냐. 2003년도에 새로운 교양 과목 만들라 해서 학교다 신청했더니 학교에서 하라 해서 2003년도 가을에 부자학이라고 다 신청해서 냈어요. 학생이 마케팅 수업이 한 100명인가 듣는데 2명인가 듣게 돼. 내년에 부자학을 들으라 했더니 학생들이 2명 손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학교다 물어보니까 20명이 안 되면 폐강이래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디퍼런트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업 수행을 딱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3시간 다 연강이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연강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론은 연강이 안 되죠. 예전에는 이론도 다 연강을 했는데 학생들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제가 몇 가지 얘기만 딱 던졌습니다. 그 학생들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부작을 들으면 이걸 해답을 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2003년도 가을인데 2004년도 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350명 정원은 350명 꽉 찼어요. 꽉. 2분 만에 꽉 찼어요. 한 7, 8년 동안 그랬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학생들에게 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준다. 그게 디퍼런트 포인트였습니다. 차별화를 여러분이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및 지식. 제가 한 2, 3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케팅이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만드는 것. 마케팅은 지식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잘 만드는 건 어디서 하는 거? 프로덕션에서 하는 거다. 생산에서 하는 거고,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프로덕션에서 하고, 기술이나 지식이라는 건 고객들에게 이걸 어필할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지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친구, 오래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그 친구가 테팔이라는 것입니다. 테팔이라고 알죠? 후라이팬. 테팔 공동사장이라 하더라고, 우리 친구가. 갔더니, 우리 친구가 오라서 갔더니 그 회사 갔더니 테팔 후라이팬 한 10개씩 줘요. 그래서 막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학교 와서 학생들 나눠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마케팅 본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뭡니까? 질문 하나 합시다. 뭡니까? 우리 테팔이 지금 광고비를 그 당시에 뭐 몇십억인가 썼어요. 1년에 몇십억인가 뭐 썼는데 100억인가. 광고비를 다 줄이면, 광고를 주로 TV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안 하면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고. 제가 딱 듣다가 현재보다 절반이거나 조금 위일 거다. 한 75%에서 한 50%에서 한 60, 70%될 거다 했더니 그 직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고를 수십 년 해보다 광고를 끊으면 매출이 거의 절반 떨어집니다. 그리고 광고를 아예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아주 전설적인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친구가 김진명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팔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도 다른 고등학교, 똑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테팔의 사장하고 이 친구하고는 다른데
이 김진명 작가가 원래 책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검은 코끼리의 비밀인가 가지고 책을 냈는데 2권 팔렸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다른 고등학교 동창이 또 신문사에 있고 또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용이 괜찮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냈던 그 다음에 300만 권이게 팔았어요.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뭡니까? 새로운 기술이죠. 그렇죠? 제가 딱 2명이 부작 듣겠다는 걸 몇 개월 후에 350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과목을 만든 거나 내 친구가 무궁화꽃 2개를 팔린 다음에 200만 권 판 거나 똑같은 기술을 쓴 겁니다. 다른 기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